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며느릿감 시험이라는 전래 동화예요. 이거 예전에 본 것도 같은데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전성시라는 사자성어가 있고요. 자, 며느릿감 시험. 인심 좋고 경치 좋은 어느 마을에 김진사라는 부자가 살았어요. 김진사에게는 귀하게 키운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진사의 아들은 상투틀 나이가 되어도 도통 세상 물정을 몰랐지요. 한 번은 아들이 도라지 한 뿌리를 사들고 와서 불로장생 산삼을 샀다며 자랑을 했어요. 한 냥도 안 되는 도라지를 100냥이나 주었다니 김진사는 가슴이 답답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이러다가는 하나뿐인 자식이 거지가 되겠구나. 아들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끙끙대던 김진사는 기막힌 묘안을 생각해냈어요. 그것은 바로 며느리를 구한다는 방을 써붙이는 것이었죠. 며느리감 구함. 쌀 한 말로 석 달을 살아내는 처녀를 며느리로 삼을 것이요. 김진사. 김진사가 며느리감을 구한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구석구석 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온통 며느리감 시험 얘기뿐이었죠. 그날부터 김진사 집 앞에는 며느리가 되겠다고 찾아온 처녀들로 북적북적댔어요. 네, 사람들이 많이 보였네요. 문전성시라는 사자성어가 여기서 나오나 봐요. 여기가 김진사 댁인가요? 며느리를 구한다길래 찾아왔습니다. 우리 딸은 쌀 한 마리면 넉 달도 살아요. 어머니 손에 이끌려온 살집 통통한 부잣집 딸이 첫 번째로 며느리감 시험을 보게 됐어요. 김진사는 쌀 한 말과 몸종 부부를 내주었어요. 이 쌀로 석 달을 살면 며느리로 삼겠네. 야, 그래도 몸종도 붙여주네요. 이것쯤이야. 어머니께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면 식은 죽 먹기지. 부잣집 딸은 작은 보자기들을 꺼내더니 쌀을 한 숟가락씩 나눠 담았어요. 그러고는 하루에 보자기 하나에 있는 쌀로 밥을 지으라고 했죠. 하지만 한 끼 먹기에도 부족한 양으로 어떻게 세 사람이 하루를 먹겠어요. 결국 부잣집 처녀는 사흘도 못 가서 아이고 어머니 나 배고파 죽겠소 하더니 다음날 아침 주랭랑을 쳤어요. 두 번째로는 젓가락처럼 깡마른 처녀가 며느리감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두 번째 처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무작정 버텼어요. 움직이면 배고프니까 가만히 있어요. 처녀와 몸종 부부는 온종일 쌀 한 톨 먹지 않고 누워만 있었죠. 결국 두 번째 처녀도 이틀을 버티지 못하고 까무러치고 말았어요. 시험을 통과하기는커녕 엎혀서 돌아가야 했죠. 세 번째 처녀는 얼굴 고운 처녀였는데 하는 짓마다 참으로 이상했어요. 굶으면 얼굴이 상한다며 밥을 혼자 다 먹고 피부를 곱게 한다며 귀한 쌀을 빻아 얼굴에 발랐죠. 그 희한한 처녀가 어찌 되었냐고요? 그야 화가 난 몸종 부부에게 쫓겨나고 말았죠. 우르르 몰려왔던 처녀들 중에서 이제 가난한 농부의 딸만 남았어요. 농부의 딸은 김진사에게 다소곳이 인사를 했어요. 저같이 가난한 처녀도 시험을 치를 수 있는지요? 김진사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렴 이 시험만 통과한다면야 며느리로 삼겠네 하면서 처녀에게도 쌀 한 말과 몸종 부부를 내주었어요.
처녀는 쌀 한 마리를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자, 어떤 그림인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사파가 그려져 있는데요. 쌀들이 이렇게 나무에 열매처럼 이렇게 막 열려 있고, 뭐 각종 장신구들, 뭐 맷돌도 있어요. 뭐 부채도 있고, 엽전이 한가득 든 상자도 있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던 처녀는 온 집안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심때가 되자 밥상을 푸짐하게 차렸어요. 이렇게 먹다가는 엿새도 못 넘겨요. 몸종 부부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어요. 하지만 처녀는 매 끼니마다 푸짐하게 밥을 지어 몸종 부부와 맛있게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으니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지요. 처녀는 나무를 캐다 팔거나 삭바느질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몸종 부부도 열심히 처녀를 도왔지요. 어느덧 석 달이 지났어요. 창고를 둘러본 김진사는 쌀이 그대로인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내가 찾던 며느리감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해서 처녀는 당당히 며느리감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나저나 세상 물정 모르는 남편은 어찌 되었냐고요? 그야 똑똑한 색시를 만나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죠. 그 후로 김진산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았다나요?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쌀을 주고 이렇게 살아보라 했는데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랑 좀 비슷하네요. 그 신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얼마를 주면서 뭐 장사하라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세 사람인가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읽은 거라서. 그런데 그냥 묻어두고 이렇게 돈을 묻어두었다가 그 돈을 그대로 가져간 사람이 있었고, 돈을 어떻게 해보려다가 잃은 사람이 있었고, 뭐 장사로 불린 사람이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장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그 얘기는 이 정도로 줄이고요. 여기 보면은 쌀을 이제 얼마간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한 말 뭐 몇 섬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피 그 개념이 잘 이렇게 이해는 안 되죠. 근데 이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쌀 정말 많이 먹었대요. 그 옛날에 머슴밥이라고 하던 게 지금 우리가 쓰는 밥그릇에 이렇게 높게 고봉으로 쌓으면 머슴밥이 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 냉면 그릇이라면 약간 좀 과장이겠지만 적어도 우리 국그릇 이상 되는 대접에다가 쌀을 이렇게 많이 쌓았대요. 물론 그때의 쌀과 지금의 쌀이 영양가가 많이 달라서 뭐 헛배가 불렀다고는 하는데, 이게 뭐 정확한 그러니까 정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듣기로는 임진왜란 때 일본 이제 왜군의 식량 창고를 이제 몰래 염탐을 했는데, 이제 그 염탐을 하고 온 병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쌓여 있는 거 보니 일주일도 못 버티겠더라고. 근데 사실은 그게 일본군에게는, 그러니까 당시 왜군에게는 한 달을 넘게 지낼 수 있는 군량미였대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소식을 하던 그 외나라 사람들과 가뜩이나 많이 먹었던 이 대식의 민족 우리나라가 서로 그게 통하지 않아가지고 생겼던 참 안타까운 해프닝인데, 요즘에 뭐 먹방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뭐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먹는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위통은 진짜 조상 대대로 타고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먹는데요. 이때는 훨씬 더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쌀을 주면서 이제 버텨보라 한 것 같은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주는 쌀로 어떻게 버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현명한 시험 같아요. 좀 창의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보게 만들고, 하지만 그 문제에 그걸 던져주지는 않는 괜찮은 시험 같았습니다. 뭐 오늘날에 이렇게 며느리감을 시험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이 진사 아버지 김진사 이 사람의 이렇게 시험은 현명한 시험 같아요. 그나저나 이제 결혼을 시켜서 강제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려 했다는 거 보면 별로
괜찮은 방법 같지는 않은데 일단 뭐 자기가 잘 키웠어야죠. 저희 부부도 이제 별똥이를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기로 잘 키워야겠습니다. 자, 오늘 48번째 동화 며느릿감 시험이었습니다.